근데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양제 100만 대군도 몰아냈고 그렇죠? 장태종이랑 싸워서도 이겼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 아이러니하게도 영웅으로 그 알려졌던 연개소문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소문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그 640년 이제 쿠데타로 이 100여 명의 대신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독재 정치가 진행이 되면서 위급할 때 힘을 모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독재 정치가 또 오래되면서 지방의 세력이라든가 백성들이 이 불만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다가온 거죠. 저는 연개소문이요. 참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당을 막아냈던 긴 한데 참 나라를 개같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개가 그 왈왈개 말고 이 개요. 개가 껍질은 단단한데 내부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껍질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개는 그 면역 체계 자체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비유가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겉으론 껍질은 단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속이 약해지게 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연개소문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맏아들인 이제 남생이 대망리직에 취임을 해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남생이 지방을 순찰하러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평양에 있었던 남산과 남건 두 형제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있었던 남생의 아들을 죽이고 이제 이 평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생은. 그러더니 남생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제 국내성으로 피신했다가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지.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형이나 동생한테 다 해. 나는 그냥 조용히 좀 살게 해줘. 돈만 얼마 주면. 거기서 문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주식만 좀 몇 개월. 이 당시에는 그 돈이 나오는 데가 땅이기 때문에 나 이만큼만 줘.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비극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고구려 운명까지도 결국 좌지우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생은 이제 당에 투항을 할 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근거지였던 이 국내성을 비롯한 6개의 성과 그리고 10만 호를 이끌고 이 당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고구려의 어떤 고급 정보를 다 이 당나라에 넘겨줘요. 그리고 이 668년에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요동 지역을 전진 기지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그 여건을 또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또 평양성을 공격할 때 선봉장이 돼갖고 또 이 당나라의 진격을 또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어쩌고 이 남생 같은 경우에는 그 덕분에 당 고종한테 어마어마하게 높은 벼슬을 받고요. 무려 시급 3,000호. 한 호가 뭐 일단 한 집안이라고 봤을 때는 3,000호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남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평양성에서 싸웠고 굉장히 멀리 귀향을 보낸 걸로 봐서는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고구려는 이제 평양성 함락이 있기 전부터 이제 분열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신라는 어떤 행보를 보이나요?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이전부터 적대 관계였던 외의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젠 우리 편 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정벌 이후에 이제 신라는 어쨌든 당나라와의 일전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다 예측을 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방에 이제 위치한 외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전선이 2개면은 그 나라 망한다. 네. 그 신라 뒤에 바로 외가 있잖아요. 지금 그 전선이 앞쪽으로 많은데 외가 쳐들어오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위험을 차단한 거네요. 근데 이제 아마 외의 입장에서도 이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분에 일본을 침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신라와의 어떤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결국 두 나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한동안 지속적으로 사신을 주고받게.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이 고구려와 신라가 남았잖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내부 분열 속에서 이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를 못한 거죠.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적일 수도 있는 나라와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고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